중요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유학과 불교 내용은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한번 다시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쪽에 유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불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대적인 부분으로 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면 이쪽이 이제 고려의 초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중기 이렇게 좀 보시고요. 선생님은 이쪽을 조금 구분해서 이 무신집권기로 좀 구분을 했어요. 무신집권기로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마지막으로 원간섭기 이후 이렇게 조금 구분을 했어요. 세부적으로 조금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유학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초창기에 어떤 고려의 유학적인 학자들의 성격이 자주적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주적이고 어떻게 보면 주체적이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는 건 이 태조 때 어떻게 보면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을 등용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광종 때는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과거제가 실시가 되었다. 그죠? 그러면서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 그 다음에 성종 때 보시면 최승로의 건의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바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유교적 어떤 통치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의 국자감, 그 다음에 지방의 향교다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특징을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이렇던 유학이 중기로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소 보수적이고, 그죠? 귀족적 성격으로 간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학자다라고 하면 이제 최충이다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죠? 해동공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해동공자로 불렸던 이 인물인데, 요 해동공자로 불렸던 이 인물이 개경에서 어떻게 보면 사학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구제학당이죠. 구제학당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말로 문헌공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제학당을 필두로 해서 나중에 과거 출제자 출신들이 전부 다 사학기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12개의 사학기관이 유명했다. 그래서 사학 12도가 어떻게 보면 융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사학이 융성하다 보니까 구제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학 12도가 융성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관학진흥책으로 예종이 관학진흥책으로서 실시한 것이 바로 양현고다라고 하는 어떤 장학기금, 그 다음에 칠제다라고 하는 전문 강좌, 그죠? 이런 것들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거 좀 같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그죠? 김부식이 쓴 책이 바로 삼국사기죠. 기전체 양식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반영했고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기시대 때 고려의 유학자들의 성격은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신집권기 때라고 하면 여러분 선생님이 굳이 설명 안 해도 어떻게 보면 제왕운기라든지 각훈의 어떤 해동 고승전이라든지 아니면 일련의 삼국유사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어떤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어떤 책들이 많이 편찬됐다, 역사서들이 많이 편찬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핵심 내용들을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간섭기 이후 바로 요때 들어가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성리학이죠. 이 성리학이 전래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리학이 전래됐어요. 국내에 성리학을 전래시킨 사람이 바로 안향이다라고 하는 인물이다. 안향이 소개해주고 이때가 충렬왕이다. 이런 이야기죠. 안향이 소개시켜줬고 이때가 이제 충렬왕 때다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충선왕 같은 경우는 망건당이다라고 하는 거. 망건당이다라고 하는 걸 어디에 만들었다고 했어요? 충선왕이 대도, 지금의 베이징, 북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학자들과 교류했다.
원학자들과 교류했다라고 하는 거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망건당에서 원학자들과 교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재현이다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재현이 쓴 역사서가 바로 사략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반영됐다. 그리고 이재현의 제자 이색, 그 다음에 이재현의 어떤 성리학적 사상이 이색에게 전달되고 이색의 성리학적 사상이 바로 정도전과 정몽주에게 전달되면서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새롭게 국가를 개혁하는데 사용했다. 권문세족의 어떤 부정부패 또는 불교계의 타락 이런 것들을 비판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